자, 요것도 이제 저희 회원님 제가 해드린 거고요. 자, 요것도 이제 얼마 전이죠. 저희가 맨날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받았던 거 이제 그런 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로운 거 갖고 오잖아요, 물건을. 오피스텔이고요. 이거 2명 들어왔더라고. 저는 이거 당연히 단독 낙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차순위 신고까지 하고 2명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뭘 잘 모르고 들어왔어요. 1억 5,100이면은 이분은 차순위 신고하신 분 저한테 와서 수업 들으세요. 이거 1억 5,100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다. 왜요? 대항력이 있어요. 1억 6천. 아. 네. 1억 5,100이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차피 1억 6천이잖아요. 이게 1억 6천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 이분이 1억 5,100에 썼죠. 그럼 나머지 900만 원 여기한테 줘야 되잖아. 내야지. 그럼 애초에 입찰 때 1억 6천 쓰지. 왜 1억 5,100을 쓰는 거야? 일부러 질라고? 제일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받는 건데. 그래서 저는요 여기다가 맨 처음으로 빠져나가는 게 경매 집행비용이 맨 먼저 빠져나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280 정도 돼요. 딱 그것만큼만 썼네요. 네. 단독일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이게 1억 5천 이거 들어왔다길래 뭐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2등한 거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아무튼 저한테 와서 수업 들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괜히 했다가 돈 날릴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요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차순위 신고까지 했어. 네, 가끔 이럴 때 보면은 1억 6천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대항력이 1억 6천이 있으니까. 근데 1억 6천 쓰면요 이분한테 200 몇만 원 줘야 돼. 집행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억 6천에 쓴 거랑 1억 6천 280에 쓴 거랑 누가 이겨요? 이게 이기죠. 그리고 돈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야. 그래서 280이 붙었구나. 네,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에요. 오, 디테일. 그리고 또 명도할 때도요. 이분이 돈을 1,000원이라도 못 받아가죠. 명도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이 사람 배당금을 받아가잖아요. 이분이 배당금을 받아가는데 이분이 돈을 한 푼 진짜 500원이라도 못 받죠. 명도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이 법원 가서 돈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에서 우리랑 이분이랑 협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500원 덜 받아간 상태야 지금. 1억 5,950 아무튼 500원을 덜 받아갔어요. 1억 5,999만 원 다 받아갔어. 다 받아갔고 그러면 이분은 500원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 5,000원 5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협상의 여력이 적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이 1억 6천을 받아갈 수 있다. 이분이 1억 6천을 다 받아가잖아요 법원에서. 그럼 우리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야 이 1억 6천을 법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돈을 다 받아나가게 하는 게 명도가 쉽겠어요? 이분이 조금이라도 돈을 남기는 게 명도가 쉽겠어요? 이분이 1억 6천을 다 받아 나가야 명도가 쉽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런 데 보면 1억 6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200만 원 정도 못 받아가죠, 여기. 그러면 명도의 칼자루는 이분이 주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겠죠. 안 나가려고 하겠죠. 여유 있겠죠. 200만 원 까짓 거 뭐 그냥 한 두세 달 버티는 게 200만 원 뭐 월세가 여기가 한 80만 원 되는데 한 두세 달만 버텨도 80만 원 버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명도의 칼자루를 내가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싸게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럼요. 여기 그럼요. 보증금의 상황에 또 따라 대항력이 그럼요. 있고 없고와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네네. 내가 무조건 싸게 받는 게 또 능사는 아니죠. 이런 거 대항력 있는 거 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거는요 볼 필요도 없어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보다. 그죠? 그래서 항상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물건. 그렇죠. 근데 또 가격표 붙어 있다고 해서 1억 6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학원 있어? 디테일한데? 없죠. 없죠. 왜냐면은 그 학원 강사분들도 본인들이 투자 안 해. 이걸로만.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막 경매학원 강사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요? 왜요? 그 돈 수강료 편취해갖고 공투시키고. 돈 띠먹고 막 이래가지고. 공동투자 하지 마세요. 공동투자.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창동 라르플레이스인가? 보시면은 위치가요 방학역 있고 그래도 여기 창동이 사람 엄청 많이 살잖아요. 여기다가 노도강이 안 오르지만 사람 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 빼고 여기가 길들이 좁아가지고 차가 너무 막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방학역 근처에 요거 라르플레이스 보면 단지가 형성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1차까지 하면요 7동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라고 봐도 돼. 그리고 이게 304세대인데 1단지까지 합치면은 1단지가 2동이니까 한 400세대 되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봐도 돼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는 않겠죠. 용적률이 오피스텔이니까 맥시멈으로 썼을 테니까. 그리고 뭐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이기 때문에 좁긴 하지만 애 1명 정도는 키울 수 있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에. 그리고 위치 나쁘지 않죠. 아까 방학역이랑 가까웠고 공원도 있고 그리고 새 거고. 외관 괜찮죠. 나쁘지 않죠. 1억 6천 치고는 괜찮죠.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형성돼 있으면은 주차도 편하고 관리 사무실도 따로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요렇게 한 30세대, 50세대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이 없고 그냥 외주 업체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는 전문 관리 업체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아직 잔금을 안 냈어요. 며칠 전에 2주 전에 받은 거라 이제 막 허가 결정이 나가지고. 자, 그래서 얘 시세를 한번 볼게요. 평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시세는 보기 편합니다. 시세가요. 매매 거래가 지금 요거가 싸게 매매된 게 하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 이런 언저리예요. 2억 언저리예요. 1억 8천 9천. 그래서 1억 6천 정도면은 이거 지금 단타로 팔아도 그래도 한 1,500, 2천은 먹을 수 있는 건데 저는 파는 거 단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전세를 맞출 예정입니다. 와, 전세. 전세는 많죠. 왜냐면 위치가 너무 괜찮잖아. 전세가 매매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있죠. 근데 전세도 1억 8천 정도예요. 보면은 이 층수 낮은 거는 요렇고 층수 좋은 거는 조금 더 올라가 있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해당 층수는 8층 층수 좋죠.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싼 거는 이런 거 있죠. 숫자가 지저분하죠. 네. 5% 더 올려준 거. 그 계약갱신 하면서 5% 올려준 거는 숫자가 좀 지저분하고 그냥 이런 적당한 숫자 있죠. 이런 거는 200 이런 것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 아마 보증보험 맥시멈까지 맞춘 걸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것도 1억 8천 1, 200 정도에는 충분히 다 보면 다 8억 7, 8천 182 다. 그렇죠. 다 이렇게 맞춰져 있죠. 이게 다 아마 맥시멈 보증보험 맥시멈에 맞춘 게 1억 182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물건도 8층이고 하니까 182 당연히 되겠죠. 그럼 풀피가 얼마다? 세금 낼 거 하면 한 1,500? 한 1,300 이렇게 되겠죠. 명도비 든다 안 든다? 안 들죠. 저분 돈 다 받아 나가는 건데 명도비 들 게 뭐 있겠습니까? 법무 비용 제출할 때 법무사 쓰는 거 돈 100만 원 좀 안 들죠. 한 6, 70만 원 드는 거 말고는 나갈 게 없죠. 복비 50만 원, 100만 원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풀피 한 1,200 나겠네요. 단독이죠, 단독. 이 물건을 어떻게 찾으셨대요? 그 수많은 서울의 오피스텔 중에서. 저는 하루에 3-4시간씩 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럼 대표님이 찾아서. 제 파트너님들은 다 제가 찾은 거를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경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저는 수수료를 후불로 받아요. 지금 저는 돈 받은 거 단 한 푼도 없고 다 해결되고 나서 후불로 받습니다. 알아서 입찰도 하고. 입찰은 이분이 한 거죠. 제가 얼마에 하세요 하니까 그냥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신 거예요. 네. 이러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게 왜 아무도 이분한테 제가 요분 있잖아요. 1억 5천 100 쓴 분한테 왜 저한테 와서 수업 들으라고 하냐면요. 네. 이분 큰일 날 사람이야 이거. 경매에서 패가망신하는 분이 이제 요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요? 싸게 살라고 딱. 이거요. 저밖에 이제 물론 저밖에는 아니고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도 물론 많을 테지만 아니야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압류가 있어요. 압류가요. 자, 2019년 10월에 압류가 찍혔어요. 2019년에 10월에 압류가 찍혔으면요. 이 압류의 배당, 압류가 돈을 받아가는 날짜가요. 2019년 10월이 아니야. 이 세금 있잖아요. 요거 노원세무서일 거거든요. 노원세무서가 이 세금을 부과한 날짜 있죠. 세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니까 압류를 걸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 세금을 부과한 날짜가 법정기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금의 법정기일은요. 얘가 아니야. 2019년 10월 14일이 아니야. 훨씬 더 이전이겠죠. 6개월, 1년 정도 압류를 안 했으니까, 세금을 안 냈으니까 압류가 걸렸을 거잖아. 네. 그러면요, 만약에 이 압류의 법정기일이 2019년 3월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요, 얘가 한 2천만 원 된다고 쳐요. 요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 6천에 우리가 받았는데, 1억 6천 2백에 받았어. 근데 여기가 2천만 원이 더 법정기일이 빨라.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정기일이 얘보다 빨라. 3월이야. 3월이야. 그럼 2천만 원을 얘가 먼저 받아가. 1억 6천에서. 그럼 1억 4천을 이 사람이 받아가요. 이 사람 대항력 있으니까 1억 6천 다 받아가야 되죠. 2천 내놔. 2천 내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억 8천에 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요. 학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위험하다고. 저는 요런 거만 보죠. 요런 거만 해야 단독 낙찰을 하는 건데 2등으로 이상한 가격에 들어왔어. 이분은 모르고 들어온 거죠. 이런 분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수업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패가망신하지 말고. 이 차순이는 이것만 본 거네. 진짜 딱 단순하게. 이것도 안 본 거죠. 이걸 봤으면 1억 6천에 쓰는 게 정상이죠. 이것도 안 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거예요. 기준점을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아예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차와 3차 사이 그냥 그렇죠. 때려 썼구나.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패가망신하는 분이니까 오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차손해 신고까지 했잖아. 차손 신고를 왜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디테일이 또. 야, 이 금액 입찰 가격에서 또 이렇게 또. 요 입찰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그거 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압류의 법정기일을 요거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우리 임차인의 확정일자랑 압류 날짜랑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압류의 법정기일이 2019년
6월일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공매가 한번 나왔었어. 네. 요 보면은 요 압류가 이렇게 있고 노원세무서에서 공매를 냈었죠. 공매라는 건 뭐야? 세금 안 내니까 공매. 채권 채무 관계는 경매잖아요. 자, 공매가 여기 나왔던 기록이 있어요. 공매 갑니다. 공매를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싹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압류의 날짜가 법정기일이 나와요. 여기 자 노원세무서에 법정기일이 나옵니다. 법정기일이 언제야? 7월 25일.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노원세무서에 압류 날짜가 10월 14일이잖아. 10월 14일이잖아. 그죠? 압류 날짜예요. 법정기일이 언제라고? 2019년 7월 25일. 여기 나와 있죠. 7월 25일 법정기일. 우리 임차인의 확정일자 언제야? 7월 1일. 와. 더 빠르죠. 그러면은 3주밖에 차이 안 나. 그렇죠. 그러면은 요 분이 제일 먼저 받아간다. 그러면은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 같은 사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이고. 근데 이런 분들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야. 요 분은 폐가망신하기 딱 좋은 분이죠. 여러분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법정기일이 앞섰으면은 배분 요구 채권액 930만 원을 먼저 받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없었으면은. 근데 앞서지 않았으니까 요분이 먼저 받아가니까 요런 거는 안전하게 써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단독 낙찰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 법정기일이 지금 이 900만 원이 네네. 법정기일이 훨씬 더 빨랐다면 얼마를 써요? 똑같죠. 그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표가. 이것도 만약에 앞섰다. 그럼 가격표가요, 1억 6천이 아니고 1억 6,930인 거죠. 거기에 한 280 정도 더해서. 그렇죠. 그럼 1억 7천 200인데 그 가격에 썼을 때 괜찮은 가격이다?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 가격인데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1억 7,100에 들어갔어. 그럼 세금 내면은 거의 1억 8천이죠. 매매가가 1억 8천인데 굳이 1억 8천에 사야 되나? 그러면은 안 사죠. 이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요. 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재밌다. 요런 거 알고 있으면요, 진짜 제 장담하는데 평생 먹고 삽니다. 평생 회사 안 다녀도. 그렇잖아. 요걸로 지금 풀피만 2천 나는데 남들은 안 들어와. 남들은 안 들어와. 난 알아. 내 거야. 그냥 2천만 원 저기 널려 있는 거야. 가서 2천만 원 주워 오는 거야. 그런 거 1년에 두세 개만 해도 대기업 연봉 나오죠. 쉽죠? 예? 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렇게 가격 비교해보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요. 수업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죠? 얼마 전에 부산 갔다가 이제 요걸 받아왔습니다. 요걸 받아왔는데 제가 받은 게 요거예요. 705호. 좀 다른 사람들은 싸게 했는데 좀 비싸게 해서 좀 약간 배가 아프긴 한데,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동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메이커입니다. 메이커죠. 네. 자,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한 850세대 정도 되는 건데, 자, 일단 아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오피스텔을 받았지만 아파트를 보면요, 미남역 바로 앞에. 미남역이면은 좀 오래된 동네긴 해서 동네에서는 조금 빠지는 지역이긴 하죠. 동네에서 메이저 지역은 이제 요쪽이잖아요. 근데 미남역은 조금 빠지긴 하지만 여기 이제 사직 가면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 좋은 데 많고 이제 하잖아요. 미남역 그냥 나오자마자 있어요. 나오자마자. 9번 출구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고도 민망한 저기 우사인 볼트가 뛰면은 한 10초, 손흥민이 뛰면 한 15초 걸리는 이제 그 정도 거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죠? 앞에 공원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아무튼 있습니다. 새 거예요. 그죠? 시세를 보면요, 84부터 있어요. 네. 84가 시세가 한 6억 8천, 5억 7천, 6억이라고 볼까요? 그냥 대충? 6억이 한답니다. 자, 6억이 84가 하면은 5구짜리 방 두 개 화장실 하나짜리는 한 4억 5천 정도, 4억 8천? 그 정도 하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이야. 내가 받은 거는 이제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혹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러니까 투룸 형식, 쓰리룸 형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 1, 2, 3동이 있고 104동, 얘가 지금 오피스텔이에요. 얘 104동. 네. 1, 2, 3동은 메이커 있는 거, 저기 아파트로 이렇게 돼 있고 104동이 오피스텔 동이 따로 있는데, 얘는 근데 약간 단점이 입구도 따로 써. 얘 오피스텔 동이고 입구도 여기 따로 써요. 분리해놨구나. 아파트는 여기 앞에 입구가 있고 관리사무실도 따로 써. 그래서 사실은 따로지만 그래도 뭐 파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사는 데도 아무런 뭐 혜택도 다 같이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크게는 없을 거는 같아요. 제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요번 달에 받은 거라 아직 잔금도 안 냈어요. 자, 아무튼 받았는데 요게 지금 6억 정도니까 84가 여기 있는 이 오피스텔 이제 가보면은 네. 이렇게 면적이 3개가 있어요. 요건 2개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고, 얘는 방이 하나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실평이 16평 정도 나오는데 전용 5구 정도 이제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얘는 방 방 하나 3개라는데? 잘못된 건가? 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시세요? 시세. 오피니까. 오피니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예. 84가 6억. 56이니까 그냥 한 평, 5구에서 약간 한 평 빠지는 거죠. 3억 2천. 3억 2천. 요거는요. 50.
50? 2억 8천. 2억 8천. 저도 그 정도로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메이커 있는 거고 신축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실거래가가 한 3억 5천까지도 가고요. 3억 5천까지도 갔었죠. 2023년 10월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충분히 믿을만한 시세죠. 3억 5천까지 갔었던 거예요. 얘도 그죠? 네. 그리고 얘 조금 작은 거. 얘는 말씀하신 3억 1,500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저도 이제 한 2억 8천, 작은 거는 넓은 거는 3억 1, 2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에 사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 작은 거요? 경매로 작은 거. 작은 거요? 대표님 스타일대로 한다면요? 2억 한 4천? 2억 4천? 네, 2억 2천? 2억 2천? 1억 8천. 아. 1억 8천에 사는 거죠. 이거를 공시가가 1억 8천 언저리 했어요. 1억 7,900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시가에서 한 몇백만, 한 2, 300만 원 추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LODS 이제 저 회사죠. 그렇게 해서 산 건데 이것도 전세 사기 물건이에요. 후순위예요. 후순위 보시면은 근저당이 2023년 10월. 근데 전입이 2023년 11월. 3일 차이로 들어왔어. 근데 소유권 이전도 이렇게 갭 투자를 한 거죠. 갭 투자를 하면서 근저당 끼고 1억 4천 해가지고 한 2억 5천 채권 끼고서 자기 돈 뭐 몇천만 원 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산 거죠. 갭 투자를 하면서 한 건데 자 이제 요거 날짜도 잘 봐야 돼요. 요분이 2023년 11월에 들어왔거든요. 네. 전세 사기 이슈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2022년 정도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전세 사기 이슈가 한참 하고 있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 후순위라는 개념을 알고 들어왔을까요?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알고 있어요. 2023년 11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대항력이 없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채권이 1억 3,750이 찍혀 있는데 네. 이게 채권 최고 금액 130% 하면은 1억 600, 1억 600 정도? 그렇게 들어온 거네요. 1억 500, 1억 600. 아무튼 1억 그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분이 아예 다 날리는 분은 아니고 제가 1억 8천 했었기 때문에 한 8천만 원은 건져갑니다. 그래서 한 5, 6천만 원 정도 손해 보는 분인데 뭐 아무튼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왔어요. 전세가 자 보시면은 이 당시에도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을 때잖아요. 2023년 11월이면은 네. 보증보험이 있을 텐데 보증보험도 안 들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얘가 지금 보증보험 맥시멈이 2억 2천까지입니다. 2억 2,300인가까지 돼요. 그래서 요분은 전세를 좀 이렇게 위험한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싸게 들어온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딱 보고 후순위라서 대항력이 없긴 한데 여기가 전세가 1억 4천에 맞춰지네 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세를 맞췄을 때 내 돈이 많이 못 끼니까 이걸 사느니 다른 걸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산지가 얼마 안 됐긴 해서 아직 전세는 안 맞춰봤는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요거 풀피낼 자신이. 남들은 1억 4천에 전세를 맞추고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오피스텔의 시세 실거래 보면은 전세 시세가요 다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전세가 1억 4천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제가 보면은 이거 다 후순위네. 왜냐면 요 사례를 지금 한번 봤잖아요. 요 사례 한번 보니까 요거 후순위로 1억 4천 들어왔네. 이 사람들 다 후순위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저 법인이 요거 3개 지금 투자한 법인이 요거 3개만 투자했을까요? 나머지는 안 했을까? 나머지도 다 저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찍혀있는 시세들이 다 후순위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보증보험도 안 들어오고. 왜냐면 후순위로 1억 4천 비슷한 시기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것도 앞으로 경매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세가 혹시 전세 시세 매물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세 시세는 나와 있는 게 없고 매매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내놓은 겁니다. 장기 보유 하신다면서 왜 이건 또 내놨습니까? 단기로 1억 먹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커 있는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또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무조건 뭐 나는 갖고 갑니다. 이것도 아니네. 제가 왜 이거를 매매로 지금 내놨냐면은 요것도 이제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저는 이게 좋겠다라고 그냥 예상을 하는 건데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질 거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경매 더 나옵니다. 후순위로 1억 4, 5천 있는 게 지금 10개가 넘잖아요. 저 중에 한 4, 5개는 분명히 경매로 더 나올 거고 그러면은 얘 시세가 망가질 가능성이 커요. 망가지기 전에 미리 팔고 도망가자.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요거 괜찮죠? 그러네요. 잘 받은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아무런 대항력 없고 법적으로 어려운 거 없는데도 단독 낙찰은 아니고 2명밖에 안 들어오긴 했죠.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치고 빠진다. 그렇죠. 그럴 생각인데 아직 근데 명도도 아직 잔금도 안 냈어요. 잔금도 안 내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1월 20일에 나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 명도하고 어떻게 해볼지 이제 문 열어보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아직 그러면 뭐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만 해봤고 전화만? 예 이런 식으로 쉽죠?
예? 이게 왜 제가 대충 하자냐면요. 싸게 샀잖아요. 아니 뭐 전세 맞추든 뭐 매매하든 둘 다 돈 남아. 그러면 그냥 하면 되죠. 제가 볼 땐 좀 머리가 좋아. 뭐 잔머리는 좋죠. 머리가 좋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충 하자는 겁니다. 뭘 너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가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를 할 때 요만큼 싸게 산 다음에 경우의 수를 막 따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해 보이는 물건, 무서워 보이는 물건, 문제 있어 보이는 물건을 이만큼 싸게 사면요. 아이 뭐 돈 뭐 1,000만 원 더 나가도 괜찮고 뭐 명도비 뭐 1,000만 원 들어도 괜찮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좀 편하죠. 그럼 대충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마이너한 시장이라는 말씀은 맞는데 마이너한 물건을 노리진 않습니다. 이 동네 미남역 바로 앞에 있는 메이커 있는 신축인데 요걸 마이너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한 권리 분석, 마이너한 접근 방법을 보는 거죠. 네. 드디어 서울에 사십니다. 예, 뭐 서울에서 하는데 요번엔 또 기초 세미나예요. 네. 저번 달에 이제 부산에서 한번 했었고, 이게 왜 제가 기초 세미나를 할 생각을 했냐면은, 기초 세미나를 이제 지금 2번째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부산에서 했던 거고, 네. 이게 제 세미나,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도 본인들이 다 기초는 알고 계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세미나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는 항상 이거는 기초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많이 보고 배당 순서 이런 거 다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막상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욕심에만 오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경매 책도 몇 권 봤으니까 지금 대표님이 하는 거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다 빠져있잖아요 지금. 듬성듬성 지금. 네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초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강의라고 안 하고 세미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처럼 계속 물건 가지고 계속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건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시를 들어드릴 거기 때문에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이제 항상 세미나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세금 지식 같은 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고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고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요. 저는요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잔머리 써서 그 기술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라고 안 하고 전문가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세미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세미나를 좀 강남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인원이 좀 적으면은 매봉역 근처에서 할 거고 인원이 많으면은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수서역 근처에서 할 겁니다. 제가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마이너스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서 마이너스 얼마였죠? 사실 뭐 얼마라고 왜냐면 사업 실패에 따른 그 빚진 걸 갚는 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마라고 딱 책정할 수는 없지만 뭐 한 1억 5천 2억은 됐었죠. 그거를 이제 경매를 통해서 풀피와 단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갚고 한 몇십억 되잖아요. 자산 갖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되는데 뭐 몇십 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한 7년 걸렸습니다. 6, 7년. 제가 후랭이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만 해도 제 거 보여드린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 되죠. 그것만 해도 벌써 한 20억 돼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은 그게 전부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작년에만 제가 물건을 7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 3억짜리 언저리 이번에 효성 그런 게 보여드린 것처럼 2억, 3억 그 언저리 있는 거니까 2025년에만 자산이 한 20억이 불어났어요. 2024년에도 그쯤 됐을 거고 2022, 3년에는 근데 그렇게까지 불어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불장일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지 못했어요. 싸게 못 사니까. 근데 이제 2023년부터 해가지고 확 불어났거든요, 자산이. 물론 통장에 풀피도 많이 내가지고 통장에 돈도 확 불어났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왜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고 막 뉴스가 많이 나는데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만 그렇지 노도강만 가도요. 지방에 뭐 부천, 인천만 가도요. 지금 뭐 거래 안 돼요. 서울 핵심 지역만 지금 불장인 거예요. 서울 핵심 지역만. 그래서 부산으로 가도 지금 거래량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도 아직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핵심 지역 몇 군데만 조금 물 좀 들어오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부산에 있는 메이저에서도 아직 그렇게까지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대출 규제로 다 막아놨죠. 네. 서울 다 막아놨고 지방은 안 막았는데 막았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 제가 부산에 경매하러 가면요. 대출 나와?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부산은. 대출 규제랑. 그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랑 부산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 사람 본인들이 아는 부동산의 전부는 서울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대출 규제하니까 부산도 규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와 어긋남에 의한 오해들로 지금 경매 시장은요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까 그 힐탑스타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는 막 반값에도 안 팔려서 30 몇 프로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아가지고 이제 물론 30 몇 프로에 떨어졌을 때는 20명씩 들어오고 그랬는데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30 몇 프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반값일 때도 유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값일 때 7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아주 시장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는 게 부동산 시장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경매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다.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주우러 다닐 시간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카톡으로 그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다 주워 먹기 바쁘다고. 그럼요.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예. 야. 주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경매는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물건이 없어서 못하지 않아요. 근데 불장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해요. 불장에는요, 막 아파트를 막 105%, 110%에 사가요. 감정가보다 더 높게 사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이게 감정된, 한 작년에 감정됐을 거잖아. 그때보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11억 하거든. 그러니까 한 10억 5천에만 사도 이게 땡큐인 거야. 그러니까 10억짜리 감정된 아파트를 10억 5천에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장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하는 뭐 소개해드리는 땡처리 물건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요. 뭐 대학력 포기, 무슨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왜냐면은 불장이기 때문에. 불장이면요. 아까 지금 동네 효성 해링턴 같은 거 보여드린 거 보면은 그 물건에 채권이 한 2억 2, 3천 묶여 있잖아요. 그거요 불장이면요 3억에 팔려요. 2억 2, 3천 채권 그냥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 채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은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전세 사기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요 이런 물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 4년, 4, 5년간 진짜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이거를 모아가지고 불장 오면은 하나씩 이제 터는 좀 그런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해가지고요 저한테 수수료 좀 떼주세요. 그러려고 제가 이거 하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나 좀 줘라.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세미나 들어올 때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들 돈 버는 거는 1순위가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게 1순위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요, 당신들이 돈 벌어서 나한테 수수료 좀 줘. 그럼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그럼 당신들 돈 벌게 해줄게. 저는 이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투 그리고 뭐 선물 받아놓고 아니면 뭐 성공 수술 해가지고 낙찰 받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낙찰만 받게 해주고 돈 받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매도 혹은 전세까지 맞추고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띄어먹힐 위험은 있죠. 그런 분이 벌써 계시긴 해요. 수수료 안 주시더라고요. 왜 도망가? 안 줘.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딱히 뭐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뭐 큰 돈이 아니니까 뭐 채권 추심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 채권 추심. 근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잖아요. 절대 저한테 수수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 쉽게 돈을 벌어가니까. 그래서 저한테 수수료를 캐고 저랑 계속 관계를 아마 이어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몇십 명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세미나 들어보시고 요것만 들어도 평생 먹고 산다. 부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1월 11일, 18일 양일간 네네네 합니다. 4시간씩 하고요. 네. 4시간 사실 더 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어가지고 좀 일요일 저녁에는 약속을 안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신청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홍철이 형 믿고 한번 나 따라가 보겠다. 따라와. 돈 벌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줘. 진짜로. 이거 너무 쉬워. 근데 저도 뭐 경매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잠깐 촬영한 것만 해도 지금 포인트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잠깐 촬영하는데도.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이제 땡처리가 나온 거예요. 18개. 요거는 전세 사기, 지금 집주인분께서 건설사를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새 거예요. 오피스텔 완전 새 거예요. 완전 새 거. 이렇게 생겼고 더 리버스 문지라고 하는 오피스텔이고 완전 새 겁니다. 완전 새 거고 새 겁니다. 뭐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위치가 문지 효성 해링턴 여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문지동 이게 유성이 워낙 넓으니까 동이 엄청 많잖아요. 전민동 엑스포. 여기 엑스포 아파트 여기 엑스포 위에. 아파트 옆에구나. 엑스포 아파트
옆에 여기 새로 생긴 상가 단지 이제 그런 상가 주택이 있고 아무튼 여기에 낮에 보면은 요 한전 여기 뭐 이상한 뭐 세트랙 아이 여기 세트랙 아이 있고 여기 있는 회사원들이 엄청 밥 먹으러 옵니다 여기에. 아무튼 거기에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뭐 임대는 잘 나갑니다. 여기도 임대 한 달 안에 다 맞춰졌는데 그것도 당연히 풀피가 났죠. 피가 났고 이게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 보시면은 낮은 층 2층은 빼고 3층부터 3층 4층 요건 나중 일이구나. 자 4월에 있었던 사건만 볼게요. 4월에 보시면요. 자 2층부터 1억 7천 1억 7천 1억 7천 1억 7천 다 이렇게 낙찰이 되죠. 그러다가 1억 5천 4백에 갑자기 뭐가 뜬금없이 이빨 빠지듯이 왜 그러냐면요. 자 요런 데 보면은 임차인이 없어요. 1억 7천에 본 데는요 임차인이 없어요. 그쵸? 근데 1억 5천 4백 한데 임차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입찰 하시는 분들이 임차인이 있으면 무서워해. 왜냐면 이상한 사람일까봐. 그래서 또 볼게요. 1억 7천 1억 7천 1억 7천 하다가 층수 좋은데 1억 6천으로 여기 또 갑자기 또 떨어져. 임차인이 있어요. 아 진짜야. 그래서 요거 두 개 어떻게 됐다? 요거 두 개를 제가 받아줬다. 요거 두 개 썼는데 요거 두 개 딱 이렇게 됐다. 나머지들은 1,000만 원 이상씩 비싸게 쓰셨다. 그죠? 임차인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여기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제가 건설사 미분양 이런 전세 사기 미분양 이런 거 조회할 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공사가 다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거는 공사가 됐다 안 됐다? 다 돼 있다. 당연히 돼 있죠. 근데 부동산에 이제 얘기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 벽지도 안 돼 있어요. 여기들 지금 벽지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임차인 없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있는 건 있잖아요. 스타일러에 그 냉장고 양문형에 뭐 건조기 세탁기 다 돼 있어. 다 풀 세팅. 근데 여기 1억 7천에 더 비싸게 쓴 데는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임차인의 보증금 3천만 원으로다가 그거 세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난달에 그 라인에 따라서 공사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다고 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이 친구가 대전에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갔어. 원래 원룸 살다가 일로 이사를 가고 하나는 임대를 맞췄는데 3천에 70 대출을 1억 3천 얼마에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세금 내고 해가지고 목돈은 똔똔이에요. 목돈은 들어간 게 거의 없는데 월 이자가 한 40만 원 나오는데 월세를 70만 원 받으니까 월 30만 원씩 풀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지가 살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호수가 한 달 정도 동안 공사하느라고 인테리어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쥐는 풀 세팅 있는 집에 그냥 들어가 사니까 남들보다 한 달, 두 달 빨리 들어가 살잖아요. 와 이거 그러면 임차인 되어 있는 데를 오히려 더 공략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핵심이에요. 컨설팅을 할 때. 네네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 없는 거 쉬운 거 해야지 하고 그렇죠. 들어갔는데 돈이 더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거, 경매지상이 깨끗한 거는요. 그 이후의 일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경매지가 더러운 거 있죠.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 쉬운 겁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물어줄 돈이 있다? 그거 알고 들어가면 되죠. 유치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유치권이 있다? 그거 알고 들어가면요. 나 혼자 들어와. 근데 막 다른 사람들보다 막 5천만 원, 7천만 원 싸게 사? 만약에 유치권 해결하고 뭐 하는 돈이 2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 싸게 사서 2천만 원 드리면은 3천만 원 싸게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집들, 임차인 없는 집들 들어갔다가 문 열었는데 뜨겁겠는데? 시멘트밖에 없어. 그러면은 좀 그렇죠. 벽지도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당연히 저희 물건부터 해줄 수밖에 없죠. 딴 데는 공사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거는 완벽하게 풀 세팅인데 건조기부터 세탁기에 양문형 냉장고에 다 풀 세팅인데 그럼 우리 거부터 나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그거부터 맞춰주겠지. 그렇죠. 네, 층수도 괜찮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 다 봐봐요. 막 1억 7천, 8천 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1,000만 원, 1,500만 원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산 거죠. 그러네요. 사실상. 과학단지 그런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월세가 떨어지거나 일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가 월세가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서 뭐 10년 후에 못해도 뭐 이만큼은 더 남기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매매가 상승보다는 꾸준한 임차 수요로 그렇죠. 쇼부를 보는. 지금 애초에 월 30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목돈은 똔똔 쳐가지고 그리고 월세니까 어차피 3천에 70이라는 월세니까 이게 근저당의 이자는 내려갈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되게 고점이니까 이제 지금 거의 5% 가까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 3% 후반 4%만 내더라도 월 이자가 40만 원 내는 게 한 35만 원 30만 원으로 줄어들 거고 70만 원 하던 월세는 인플레이션 맞아가지고 80만 원 90만 원 올라갈 거고 그럼 월 30 플러스 되던 게 월 50, 60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엑시트를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엑시트를 왜 해? 월 50, 60이 그냥 나오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쉽죠. 야, 이런 식으로.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딱 있네. 탁 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있다. 네. 이게 숫자만 보면 돼요. 숫자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이 펼쳐질지 대략적인 추측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진구에 있는 거고요. 위치 보시면은 부전역. 여기 부전역이 이제 앞으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죠. KTX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시민공원 앞이네. 시민공원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섞여 있는 건데요. 아파트는 1200세대. 아파트는 1200세대짜리인데 오피스텔. 그래가지고 총 한 1400세대짜리. 괜찮죠? 1400세대짜리고 7층이에요. 7층까지가 오피스텔이고요. 이렇게 요런 아파트 보면은 여기 요렇게 요거 보이죠? 보통 요렇게까지가 오피스텔이에요. 요런 주상복합 보면은 요렇게까지 이게 경계선을 쳐놨어. 보이시죠? 이런 것들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피스텔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예요. 2억 8천짜리를 2억에 샀습니다. 8천만 원 싸게 샀으면 뭐 30%도 넘게 싸게 샀죠? 제가 항상 요거 가격표 써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2억을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껴요, 저는. 제끼죠. 네.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보면은 2억 주고 사는데, 근데 문제가 요게 있어요. 압류가 있어요. 부산 진구에서요.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서 이렇게 압류가 있어요. 세금이죠. 그래서 근저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500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아마 주택임차권 요 사람 거. 그렇죠. 요 사람 거에 대한 거니까 어쨌든 그냥 2억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근데 그냥 2억만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좀 문제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얘 법정기일이 우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면은요,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을 안 낼 때 종부세는 내는데 재산세는 안 낸다. 말이 안 되죠. 안 내면 둘 다 안 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 보면은 사업하시던 분인데 이자를 못 내고 세금을 못 내기 시작한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살 때는 아마 거의 무피 투자, 이렇게 갭 투자했을 거예요. 2019년이니까. 그래서 2022년에 이렇게 임대를 준 거고, 이 사람한테도 돈 못 돌려주고, 이 집을 담보로 5천만 원도 빌렸어.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이 망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2022년 7월에 부산 진구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재산세입니다. 이 집에 대한 재산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2022년 12월에요. 이후네. 죄송해요. 나 이거 세무서인 줄 알았어. 부산 세무서라고 써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 광역시라고 써있네요. 네. 세무서라고 써있으면 국세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다 아마도 지방세다. 지방세는요. 지방세에서 비싼 거는요. 취득세밖에 없어요. 취득세는요. 근데 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안 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요, 요거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요, 진짜 이거 아무리 비싸봐야, 이 사람이 2021년 거 밀리고 2022년 거 밀려서 봐야, 요거 100만 원, 이거 몇십만 원 정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 압류는요, 얘보다 앞선다, 우리 요 임차인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요, 200~300만 원 수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고, 한 몇백만 원 더 써라 해가지고요, 500만 원 더 쓴 거예요. 500만 원이면은 2억 500만 원 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요 세금 두 개가요, 500만 원 안쪽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냥 가정으로. 아직 근데 어제 받은 거라 가지고 아직 저거는 못 봤어요. 진짜 세금이 얼마인지 못 봤어요. 근데 아마도 뭐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가격에 2억 500이면은 집행비용 앞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하면은 요 사람 다 받아가고 이제 끝일 거예요. 평수가 많은데 요거예요. 48.33. 요거죠. 그래서 방두개 화장실 하나짜리고 얘 가격을 보면요. 지금 호가는 2억 9천에 3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호가일 뿐이고, 자, 시세 실거래가 중요하죠. 최근에요. 팔린 게 없긴 한데 2억 6,500에 3층이 팔린 게 2021년이면 너무 멀죠. 그럼 전세값 한번 볼게요. 전세값은요. 4층 2억 3천인 거예요. 전세값보다 싸게 샀어요. 이미 풀피가 한 2천만 원 나게 생겼죠. 세금 1,000만 원 내도 그럼 2억 1,500에 사게 되는 꼴이 되고, 그러면 풀피 1,500만 원 나겠네요. 세금까지 다 내고 뭐 이것저것 다 빼도 1,500만 원 정도 풀피가 나고 플러스가 나는데 심지어 집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2억 9천에 매매가 돼 있지만 한 3, 4년만 지나서 부동산 시세 부산에 좀 돌아오면은 요거 한 3억에 안 팔릴까요? 3억에 안 팔릴래나? 한 2억 4, 5천에는 무조건 팔리겠죠, 사실. 그러면은 2억 3천에 전세를 주면은 1,500만 원 풀피가 나고 몇 년 뒤에 그냥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한 2, 3천만 원 더 여기다 플러스해서 2억 5, 6천에 당연히 팔리겠죠. 2억 5, 6천에 솔직히 팔리고도 남고 2억 9천, 3억에 팔리죠. 몇 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 취득할 때 한 1,500, 2천만 원 벌고 나중에 팔 때 한 5천만 원 벌고
양방으로 보는 거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억, 3억에는 팔리지 않을까요? 항상 그렇게. 그쵸. 근데 그게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는 거.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세값에다가 지금 1, 2천, 2, 3천만 원만 더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팔리죠. 더 높게 팔리죠. 3억 5천 받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대연동에 있는 거 요거 소형 평수 2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를 제가 그때 1억 8천 중반에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1억 9천에 전세를 맞추고 나중에 뭐 한 2억 2, 3천 못 받겠어요.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벌써 2억 5천, 그렇죠? 2억 2,500, 2억 300도 있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2억 3천도 있고요. 2억 2,300이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2억 2, 3천에 팔리지 않을까요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벌써 2달 지났는데 2억 3천 됐잖아요. 2달 만에 지금 실거래가가 여기 경매 호수들. 경매 16개인가 18개인가 나왔었으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건수가 지금 싸게 팔려고 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그 공급이 있어서 그렇지 경매 건수들 16개, 18개들 그거 정리되면은 한 3억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하는 거고 언제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1억 8천 중반에 살 때 한 2억 2, 3천에 팔릴 거 생각하고 산 거거든요. 무피로 맞춘 다음에. 근데 이제 벌써 한 2달 만에 2억 2, 3천이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쉽죠? 맨날 쉽대. 쉽지 않아요? 요거 그냥 사서. 네. 이거 보시면은요. 제가 이미 여기 써놨어요. 어제 그저께. 이게 요것도 말씀드릴까? 이게 전세 보증보험 한도 정하는 거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보증보험 한도를 정할 때 집값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126%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빌라 얘기고 집값의 90%가 뭐냐면은 KB 시세에 가면은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뭐 1000세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KB 시세가 있잖아요. KB 시세에 들어가가지고 그 평수를 쳐서 걔가 보면 상한가 하한가가 이렇게 나와요. 걔를 산술 평균을 정해. 그래가지고 뭐 하한가가 3억이고 뭐 상한가가 3억 2천이야. 그럼 평균은 3억 1천이죠. 3억 1천에 90%. 3억 1천이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을 정한 게 집값으로 보는 거고 그거의 90%가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1천에 90%가 보증보험 한도가 나오는 거고요. KB 시세가 없으면요. 부동산 테크. 그 KB 시세랑 부동산 테크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정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평균가 그 호수나 그 평수를 치면은 상한가 하한가가 나오는데 평균을 내. 그거가 집값이 되는 거고 거기에 90%가 보증보험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도 없고 부동산 테크도 없죠. 그러면은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90%를 곱하면은 12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시가의 126%가 빌라 같은 것들의 보증보험 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KB 시세랑 부동산 테크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없으면 공시가의 126%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집값을 80%를 보증보험 한도로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동산 테크나 뭐 KB 시세에 곱하기 80%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증보험 한도를 정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 한도가 2억 5천까지 나오니까 얘 같은 거 보면은 아까 2억 3천에는 3층이 2억 3천이었잖아요. 네. 전세 최근 실거래 보면은 2억 3천이 3층, 4층이잖아요. 7층은 얘보다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최소한. 그쵸. 한 2억 3,500, 2억 4천에도 받지 않을까요? 왜냐면 보증보험 2억 5천까지 2억 5천 2백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전세는 아예 물건이 없거든요. 물건이 아예 없네요. 이거 2억 4천만 해도 충분히 나가겠네. 부르는 게 값. 그쵸. 그러니까 보증보험 한도 이내로 부르면은 무조건 그냥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 건물 안에서 보면 이게 주력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통 저라면 그냥 심리상 뭐 이런 쪽 물건을 할 것 같은데 좀 튀잖아요. 딱 봐도 107? 근데 사실 경매는 조금 반대로 역순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이 이게 없는데 뭐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죠? 물건이 있는 것 중에서 싸게 사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을숙도 막 여기에 있어. 사상구 사하구에 뭐 어디 사이드에 있어. 을숙도가 뭐야? 여기 을숙도 있거든. 납동강에. 와. 네, 여기 잘 돼 있어요. 공원. 데이트 코스입니까? 데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여기서. 좋은 데가 있구나. 안 가봤어요. 저도 여기 저기 대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멋지게 돼 있어요. 저녁에 가면 되게 멋있는데 아무튼 뭐 요런 데 있는 거다. 경매 나와도 그냥 이런 건 제끼죠.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시장성이 없잖아요. 시장 가치를 잘 받기 힘든데. 근데 이제 부산 진구면은 서면 옆이고 시민공원 옆이고 여기에 있어. 부전역이야?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를 보다가 요거 대항력이 있네? 대항력이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네? 압력까지 가까워?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겠네? 그럼 이거 그냥 사면 되죠. 그리고 1000세대짜리 뭐야,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뭐 괜찮겠죠. 역세권이고. 네, 안 팔리면 뭐 몰라, 그냥 계속 전세 맞추지 뭐. 어차피 돈 안 들어갔잖아요. 돈 안 들어갔으면은 뭐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내 돈 1억, 2억, 3억 들어가면요, 이거 언제 팔리지? 이거 팔고 빨리 딴 거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몰라, 전세 맞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또 돈 들어왔으니까 네.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어차피 풀피 1,500 났잖아요. 아니, 그럼 이것도 주거용, 업무용? 업무용으로 하죠.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그 공무원마다 다 다른데, 부산에는 그렇게까지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꼼꼼하게 안 봅니다.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고 꼼꼼하게 보실 수도. 이게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마포구에서였나 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세무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진짜 벨 눌러보면서 이게 뭘로 쓰는지 봤다고. 그런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합니다. 근데 구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신고할 때 여기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초에 공실이면요, 업무용으로 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4.6% 세금을 내잖아요, 오피스텔은. 그거는 상가를 살 때, 땅을 살 때 4.6%의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4.6%의 세금을 내고 샀기 때문에 애초에 공실이면은 애초에 업무용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입 기록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실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 저 이번에 재산세 60만 원 냈어요. 종부세는 물론 아파트가 하나 법인으로 있어가지고 종부세는 한 400만 원 정도 냈는데, 재산세 해봐야 60만 원 뭐 정도 내고, 물론 11월에 또 나오겠죠? 그쵸, 11월에 또 나오죠. 9월에 11월에 나오니까 또 나오긴 하겠는데 안 나와요, 얼마.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한테도 오피스텔 일단 받으신 다음에 구청 가서 이게 일단 그 잔금 다 치르신 다음에 구청 가서 내 거니까 이게 재산세가 뭘로 부과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부과된다? 그러면은 뭐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임대 맞추셔도 되고, 주거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게 주거용으로 돼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거 분까지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100개가 뭐야? 진짜 200개 가까이를 사드리고 저도 사고 했었거든요. 주거용으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업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입신고가 안 된다, 이거 다 전입신고 다 하시고 보증보험 다 해주시고 다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단독 낙찰이죠. 여러 번 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사차까지 떨어진 건데. 네. 왜냐면 대항력이 1억 5,500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압류가 있긴 있는데 2022년 8월이니까 그 확정일자가 2021년 1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더 벌어져 있으면은요, 그렇게까지 아마 법정기일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땡땡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건 아마 울산광역시나 뭐 이렇게 재산세일 거고요. 이거는 뭐 남울산 뭐 세무서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국세 이렇게 같이 있네. 네, 그래서 아마 재산세, 요거는 종부세 였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보면은 날짜가 딱 그 정도로 보여지죠. 국세는 재산세니까 9월이겠죠, 전년도. 근데 요건 전년도 1월이니까 우리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 아니고 울산, 뭐 부산, 뭐 이런 대도시에서 세금을 2년, 3년 안 내는데 압류 안 붙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 1년 정도, 한 6개월, 1년 정도 늦어지면 보통 다 압류 붙이니까, 보통 이렇게 1년 반씩 벌어져 있으면은 그냥 앞서지 않는다라고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억 5,500인데 그래도 요거보다 앞서서 받아가는 게 집행비용이 요거보다는 앞서서 받아가요. 한 200~300만 원 정도 될 건데,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집행비용까지 계산해서 27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집행비용이. 그래가지고 1억 5,700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은 단독 입찰이죠. 자, 이렇게 샀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새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면은 아마 집 비어 있을 거고요. 그럼 명도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요, 저 돈 다 받아가시는 분이냐면요, 명도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울산에 여기 남쪽에 있는 겁니다. 울산에 여기 신정동, 여기가 신정동이래. 삼산동 여기가 메인이고 강남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울산은 뭐 다들 그렇게 많이 안 가보셨을 테니까 여기 남쪽이 강남이고요. 여기가 구도심, 여기가 신도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다리 있죠. 학성고 변영교 해가지고 요 다리가 그냥 그 서울 한강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 라인이 우리 뭐 동호대교 라인, 성수대교 라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다리 라인이 메인이고요. 문수로. 문수로 있고 여기 뭐 공업탑 있고 이 공업탑이 이제 울산의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양재동, 사당동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울산의 번화한 거리 중에 하나고. 오, 좋네. 괜찮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냥 뭐 오피스텔이니까 뭐 임대가 뭐 안 맞춰지기는 힘든 지역이죠. 울산의 시골 지역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볼게요. 자, 요거는 근데 세대수가 작은 거긴 해요. 세대수가 작은 거고 67.59, 67.59짜리였죠? 67, 요거네요, 요거.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요거고요. 근데 요거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뭐 2억까지 찍혔었는데 그건 너무 멀죠? 3년 전이니까 너무 멀고. 전세는 최근에 된 게 뭐 1억 7천, 2억도 넘었었고요. 최근에는 뭐 1억 7천 정도에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이것도 좀 멀긴 한데 2천에 75니까 뭐 1억 전세로 치면 1억 7천이랑 똑같은 거죠. 1000에 5만 원이니까 얘가 1억 5천이랑 똑같은 거고 2천 있으니까 1억 7천. 그래서 한 1억 7, 8천 수준의 전세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1억 7, 8천에 나와 있고 준신축이라고 여기 돼 있고 내부 사진도 깨끗하게 돼 있겠죠. 준신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얼마에 샀다고요? 1억 5천 7백에 샀으니까 세금 4.6% 내도 이것저것 다 내도 한 1억 6천 5백 관리비 미납까지 하면 1억 6천 7, 8백 될 거고요. 여기도 풀피가 나겠네요. 전세 1억 8천에 맞추면. 쉽죠? 맨날 쉽대. 쉽잖아요. 계산하기 너무 쉽잖아. 진짜 한결같이 하시네요. 보면 공통점이 거의 단독 낙찰. 단독 낙찰해야죠. 또는 뭐 1명, 2명. 네네네. 해서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대항력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압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준신축, 신축급의 오피스텔. 이게 경매를,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 대충 하자잖아요. 대충 하려면요, 첫 번째로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요, 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또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매를 당한 집주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끝까지 몰린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저항하죠. 그렇죠. 어떻게 몇 달이라도 더 살으려고. 이런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살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 원룸 가야 되거든요. 고시원 가야 되거든요. 그분은. 아니 짐이랑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처치곤란인 건데 1억 5천 2억의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내 돈을 다 받아 나가. 근데 내 돈을 받아 나가는데 나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법원 가서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 사람이 돈 받아가려면 나한테 뭘 받아야 돼. 그러면은 되게 협조적으로 이사를 나가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의변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갖고 있는 점유하고 있다기보다 임차권을 그 대항력을 갖고 있는 데는요. 그냥 그날 엽니다. 잔금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은 비밀번호 알려줘서 여는데 만약에 뭐 배터리가 다 1, 2년 비어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따가지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인데 비어있으니까 그냥 바로 따서 열고 합니다. 그러면 내 노동력은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경매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뭐 명도 잘하는 법, 뭐 강제 집행해가지고 막 협상하는 법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해요. 골치 아파서 일단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싸게 사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런 거 막 5명, 10명씩 들어와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쵸. 경쟁에서 1등 하면요. 이렇게 전세값보다 싸게 못 사요. 근데 대항력이 있는 이 사람들 걸로 하면요. 명도 쉽죠? 단독 낙찰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 풀피까지 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불어나는데 내 자산도 불어나. 집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 전세값을 올려받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값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애초에 내가 전세값보다 싸게 샀어. 그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전세값이 많이 싸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완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이클상 고려를 해본다면 네네. 지금 부산에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네네. 그러면 뭐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렇죠. 살 수가 있겠죠. 뭐 사실 망할 수가 없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망하려면은 집값이 지금 지방 부산 같은 데의 집값이 전세가보다 더 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애초에 전세가보다 더 싸게 사니까 집값이 전세가보다 더 싸지면은 그거는 제가 망하는 경우의 수인데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지방의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 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거는 대한민국 망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말고는 사실 망하기가 힘들죠. 전쟁 나도 안 망해. 부산은 안 망해요.
부산까지는 다 왜요? 후퇴하니까. 왜요? 부산 멀잖아. 여기 제일 남쪽이니까. 그 대표님이 하는 이 투자 스타일이 참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 뜻이 있고. 그래서 예. 다 봐. 살펴볼 건 또 다 봐.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되고 내 노동력을 안 들이는 거죠. 저는 사실 컨설팅 해드릴 때도요, 막 잘난 척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막 말씀드리고, 전 전화만 해요. 앉아서 부동산에 전화하고 인테리어 전화하고 그냥 저기 법원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다 해결합니다. 부산에 있는 물건도 사실 서울에서 전화로 다 해결해요. 대충. 근데 다 해결이 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지금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사실 네네. 전세가가 잘 받쳐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반, 3년 전에 왜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전세가가 팍팍팍 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경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대항력 있는. 전세가가 막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역전세 내준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저기 부산에 한솔 폴라리스라고 구체적인 단지까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실패라고 봐야 되나? 서면. 요거거든요. 여기 한솔 폴라리스 보이죠? 네. 요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여기 호텔도 옆에 있고 서면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너무 싼 거야. 이게요. 제일 세대수가 많은 게 81세대.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81세대 있으니까 요게요. 집값이 아니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10년째. 아니 서면 그래도 서면. 근데 서면이 요새 상권이 많이 죽긴 죽었어요. 그래도 이제 너무 집값이 안 오르는 거죠. 여기 그리고 살기도 괜찮아요. 내부랑 저 인테리어도 한번 했는데 1억 6,500에 받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지금처럼 가격표 써져 있는 거 대항력 있는 거 해가지고 1억 6,500에 받았는데 1억 8천에 전세를 줬거든요. 인테리어도 한 700만 원 정도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신 거네요. 네네네. 투자를? 그래서 뭐 한 풀피 500만 원 났다 좋아했는데 작년에 1억 6,500에 전세 줘가지고 역전세가 나긴 났어요. 1,500 정도. 근데 뭐 나머지들은 근데 이제 그 2021년도 2020년도에는 좀 단타 위주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단타가 생각보다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단타가 생각보다 집이 팔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불장이라 그래도. 그리고 2021, 2년도에는 말만 불장이었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땐 규제가 한참 있을 때고 사람들이 진짜 다 현금으로 사거나 그럴 때였기 때문에 올라는 가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타 위주로 했었고 지금 같은 이런 구조를 갖기 시작한 거는 한 2023년 정도 2023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한 게 제 진짜 이거는 좀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023년 한 2월 3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그 당시가 제일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가 제일 밑바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1월 23년 1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가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게 팔아야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싸게 팔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팔았나 보면은 2020년 여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값을 막 갭 투자 그때 한참 진짜 유행했잖아요. 그때 폭등을 한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2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 여름 가격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지긴 힘들 것이다. 왜냐면 싸게 안 파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20년 여름 가격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구조로 이제 2023년부터 이런 구조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피 세팅을. 그 전에는 단타로 했던 게 조금 더 많았고요. 무피로 가져가는 거는 몇 개 없었고 1년에 한 2-3개 정도 이렇게 그때 상황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단타로 팔기 위해서 샀다가 단타보다는 전세가 좋겠네 하고 전세 주는 경우였지 지금처럼 모아가자의 기조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2023년부터 이거 모아가자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네네네. 야,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계속 모아가자. 즐기자. 지금의 분위기를. 지방에 특히나 부산 같은 데는 부산, 울산은 지금 좀 많이 없는데 부산은 아직도 건설사 미분양 물건들, 전세 사기 물건들이 아직도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요? 네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 가격표 써져 있는 거, 뭐 유치권, 전세권 물건
뭐 이런 거 법적인 분석 아무리 많이 해봐야 땡처리 그렇게 한 번에 50개 나오는 것보다 싸게 못 사요. 그렇게 땡처리 나오는 게 왜냐면은 이게 한 번에 뭐 이렇게 300세대짜리 건물에 50개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무서워서 잘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1억 5천 2억짜리를요 진짜로 한 50% 가격에 삽니다. 52% 50% 가격에 사고. 근데 임대는요 보증보험만 되면은요 사람들이 뭐 건물만 괜찮으면은 보증보험 대고 하면은 전세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지방 것들을 모아가면은 지금은 일단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네. 요새도 그래서 부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제주도 저번에 제가 제주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를 계속 얘기하시네요. 네네. 제주도는 앞으로 지금 그 중국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가 제가 작년부터 제주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망한 것들이 많이 해결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저는 아파트요? 제주도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다 뭐 빌라나 뭐 이렇게 뭐 1도 2동 이런 데 있는 뭐 오피스텔 이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오피스텔이 바다뷰가 나와. 한 8천만 원이에요. 3, 3인투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누가 8천만 원에 판대. 사실래요? 사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지금 제주도 집값이 진짜 싸거든요. 왜냐면 중국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걔네들이 망하면서 중국 자본이 다시 나가면서 제주도의 부동산 값이 엄청 떨어지면서 경매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사고 싶긴 한데 제주도는 애초에 놀러 가본 적밖에 없어서 저번에 제주도를 가려고 했었다가 그 주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주도 표 취소하고 못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좀 좋게 보이고요. 제주도 좋게 보이고 그리고 그 국토계획 있잖아요. 그 뭐 3개년 국토계획 4개년 거기 보면은 앞으로의 인구 증감 추세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제주도는 앞으로 인구 증가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광객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하면은 제주도는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를 거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제주도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